유튜브가 한국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 제목이 좀 선정적이죠. 과장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왜 이대로 가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부 규제가 싫어서 철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첨예한 법적 그리고 사업적 이슈가 엮여있는 사안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진짜뉴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상혁이라는 자가 오직 우파 유튜버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며칠 전에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은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는 것의 정의를 단지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표현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의 정책이나 자기들의 이념과 어긋나는 정보 전체를 가짜 뉴스라고 지속적으로 규정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 극단적 표현의 범주는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들은 누군가가 한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실업률, 설비 투자액, 무역 수지 등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표현하면 이런 걸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 왔어요. 심지어 통계청 통계나 OECD 통계를 그냥 읽고 있는데도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정의해 왔던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경제 견실하게 성장 중이라는 문대령통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않으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의 유포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가 아닌 것, 정치 철학 또는 그냥 자기 의견만 이야기해도 단지 그게 문대령통을 거스른다는 이유만으로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 왔어요. 극단적인 정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뭐가 극단적인지는 우리가 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딱히 어떤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도 단지 문을 거스른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라는 리플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들에게는 이게 실제로 가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을 거스르는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인 겁니다. 이 규제안의 내용은 이래요.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데 실패하면 그 영상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컨텐츠 검열의 의무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플랫폼 사업자는 컨텐츠를 검열하는 불법 의심 정보 차단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조작 컨텐츠의 처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해서 방통위에 내라는 의무도 부과해요. 그리고 지금껏 유튜브 같은 외국 사업자는 방통위의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방통위의 규제 하에 둔다는 역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제 해외 사업자도 방통위를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임 방통위원장이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프레이거 유니버시티라는 비영리 우파 연구단체 겸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와 두 개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유튜브라는 회사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유튜브는 퍼블릭 포럼입니다. 퍼블리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퍼블릭 포럼은 컨텐츠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만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튜브는 남들이 각자가 제작한 영상을 올리는 곳이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프레이거 유니버시티나 저 지식의칼 채널 그리고 다른 모든 유튜버들은 퍼블리셔예요.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유튜브라는 퍼블릭 포럼을 통해서요. 퍼블릭 포럼은 말하자면 공개된 시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구든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아라.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겠다. 퍼블릭 포럼은 폭력, 마약, 매춘 등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나면 누가 와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political editorializing and censorship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주제에 대한 선별이나 검열을 하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선별이나 검열의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에 퍼블릭 포럼은 CDA라는 통신 관련 법규상에서 liability immunity를 보장받습니다. 자기 플랫폼에 올라온 컨텐츠로 인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배상 책임은 컨텐츠의 제작자, 퍼블리셔에게만 있고 컨텐츠를 유통하기만 한 퍼블릭 포럼은 그 배상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겁니다. 나는 장소만 제공했지 물건 자체에는 관여 안 해. 만약에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니들끼리 해결해라. 나는 빠질 테니 이런 거예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냥 쇼핑몰과 달리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자기 물건을 자기가 직접 파는 게 아니죠. 옥션이나 지마켓은 그냥 장터, 판매할 공간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셀러들이 알아서 자기 물건을 올리고 파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고요. 옥션에서 물건을 샀는데 짝퉁이 왔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옥션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 배상 책임에 대한 면책과 컨텐츠를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별하고 검열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이 두 가지가 유튜브가 퍼블릭 포럼으로서 가지는 특성이자 혜택인 거예요. 유튜브라는 사업 모델 그 자체가 갖는 특성이자 혜택인 것이죠. 자, 시비 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사족을 달자면 프레이거 U와 유튜브 간의 다른 소송 하나는 유튜브의 공공성, 퍼블릭성이 쟁점인데 법률적 퍼블릭 포럼의 개념과 일상 용어로서의 퍼블릭 포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판결이 유튜브를 퍼블릭 포럼으로 보든 프라이빗 플랫폼으로 보든,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기업의 웹사이트로 보든 이 배상 책임 면책에 관한 이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적은 내용이라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실제로 올해 초에 이 내용을 주제로 미국 의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유튜브의 법무실장도 참석을 하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참석을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둘 다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최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위험한 컨텐츠는 제재해야 한다. 소송 중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퍼블릭 포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우리는 퍼블릭 포럼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 책임 면책을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겁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유저가 생산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 면책 조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면책이 없이는 예를 들어 김모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유튜브상에서 나를 거짓말로 음해를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면 유튜브도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컨텐츠를 유통했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대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민주당의 유튜브 규제 법안으로 돌아와서요. 한국 법을 따르기 위해서, 민주당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유튜브 코리아가 검열관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올릴 영상, 내릴 영상을 결정하는 검열 조직을 유튜브 내에 신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는 퍼블릭 포럼이 아니라 스스로 올릴 영상, 내릴 영상을 결정하는 퍼블리셔가 되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만 검열하니까 괜찮다? 아니죠. 유튜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올리는 영상을 미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 올리는 영상을 한국에서도 보죠. 저는 총 조회수의 15% 정도가 한국 외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이 한 8% 정도를 차지하죠. 꽤 높죠. 아마 다른 정치 유튜버들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지만 미국 계정으로 미국에서 업로드하는 영상입니다. 저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한국에서 제작된 영상을 다른 나라에서 보는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영어로 한국 정부의 규제를 거스르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컨텐츠를 유튜브가 다 검열하고 선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튜브는 국경이 없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가 유튜브의 검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 때문에. 유튜브가 정치적인 검열을 통해 선별한 영상을 보고 또 못 보는 사람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남미, 유럽, 중동에도 있으니까요. 한국 컨텐츠만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유튜브가 한국에만 검열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 내 제작 컨텐츠만 또는 한국어 컨텐츠만 정부의 지시대로 특정 방향에 맞추어서 검열을 한다면 결국 이 검열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가 퍼블릭 포럼에서 퍼블리셔로 사업 모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영상을 유튜브가 직접 선별하고 검열하고 승인하고 허용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그냥 장소만 제공하는 시장 주인이 아니라 물건을 직접 드리고 검사하고 판매하는 가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물론 갑자기 유튜브가 전 세계
영상을 다 검열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퍼블릭 포럼으로서의 배상 면책이라는 지위는 크게 흔들립니다. 당장 프레이거.유를 비롯해서 유튜브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하고 싶은 회사 또는 개인은 전부 한국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는 한국에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넣겠죠. 너네 이제 퍼블릭 포럼 아니네. 내 영상 검열했잖아. 너네 이제 퍼블리셔잖아. 손해배상 해야지. 누릴 혜택은 누리고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잖아. 라면서요. 과연 유튜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가 이걸 감당하려고 할까요? 아니, 유튜브가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한국이 인구에 비해서 포션이 작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전 세계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다 합쳐봐야 5,500여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유저 수로는 2018년 기준 상위 10개 나라에도 들지 못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의 약 50%는 미국 한 나라에서 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험에 빠뜨릴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심지어 광고 단가도 싸죠. 미국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중국 정부가 검색어 검열을 강도 높게 요구해서였습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거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이런 제재, 이런 요구, 이런 검열을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난관에 빠뜨리고 수익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시장인 한국에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침몰을 겪는 것보다 한국 시장을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죠.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돈 버는데 설마 철수하겠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 모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앞으로 또 무슨 정신 나간 요구를 할지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 정부 밑에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사업을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니들끼리 하고 싶으면 VPN을 써서 접속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나는 접겠습니다. 하고 한국 시장에서 빠지시겠어요? 저라면 이미 모 회사에 철수 기획안 제출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정보만 차단하지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저쪽 진영의 실드 논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에는 방화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방화벽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중국 전체를 틀어막고 있는 범국가적인 방화벽은 공식적으로 도박, 음란, 마약, 국가안보 저해 행위 등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방화벽이 차단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이 다 포함돼요. 어떠세요?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이 정하는 불법 정보, 유해한 정보의 범주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얼마 안 걸릴걸요? 저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반하는 모든 정보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극단적인 뉴스,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